국정농단의 이 장본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20년 선고, 현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치고 나오면 최순실 씨는 85살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구형했던 연수보다는 5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보면요. 1,185억 원이었는데 선고에서는 180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이 일단 구형은 강하게 때렸으나 법원 판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징역은 한 5년 정도 줄었고요. 벌금이 대폭 한 1,0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추징금은 이전하고 비슷한 선고가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도 벌금에 대해서는 좀 감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가면서 인터넷 검색어에는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였고 2위가 최순실 씨 나이가 검색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징역 20년 선고되고 거기에 2대 입학 비리까지 3년을 포함하면 23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셈이죠. 일단 지금 이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거쳐서 얼마만큼 달라질지 모르고요. 네. 지금 3년 이하의 학사비리 받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 이미 넘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3년이 확정이 돼 있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벌금 180억인가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23년을 다 마친 다음에 벌금을 미납하면 미납하는 기간 동안 최장 3년까지 아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년까지 가능한 셈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그럼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항소심 가갖고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 바뀔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고 봐요.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고 아하. 삼성과 관련한 부분은 일부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했던 뇌물 부분을 또 이재용 재판부가 약간은 뭐 결을 비슷하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나머지 네. 부분은 혐의가 18개였습니다. 뇌물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 혐의의 18개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했다든가 네.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장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25년을 구형할 당시에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비명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래기도 했었는데 이번 선고 받을 때는 뭐 이런 특이한 행동이 없었습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2시부터 법원에 선고가 이제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혐의가 18개나 되다 보니까 선고하는 그 판결문 읽는 시간에도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뭐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잠깐 휴식을 하게 해달라. 거의 이제 그 양형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그런 호소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정작 20년 이렇게 선고가 나왔을 때는 담담하게 아마도 본인 혐의가 뭐 옛날에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중형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판단에서요, 또 특이한 점이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증거 인정이 안 된다. 네. 증거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또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됐지만 간접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뭔가 롯데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든가 어떤 대화가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예 간접적인 증거로도 안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그 수첩을 일단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설령 법적으로는 안에 든 내용을 인정 안 한다고 해도 네. 판사인 나도 사람인데 그 내용을 안 읽어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죄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아예 안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하. 이거는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이제 그 수첩이 한 65건 정도 네.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재판정에서 이번에는 인정을 했지만 네. 이재용 재판부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대법원 가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들어있는 안종범 선생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을 모두 다 깨알같이 적었어요.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 재판부는 그래도 이게 정황상으로 볼 때 지시사항을 적은 것으로 어느 정도 정황상으로 볼 수 있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낼지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최순실 씨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도 중요하겠지만 이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 씨는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경, 어떤 심경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해 1월 헌재 변론 당시에 최 씨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한전을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 말 속에 담긴 뜻은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 공동체. 둘이 같이 공범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3월로 예정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인 거죠, 오늘 판결이. 그렇죠. 이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 공범이고 이 오늘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공범이면서 단순히 뇌물을 그냥 소극적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가면서 이 뇌물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은 거의 최순실 씨가 더 많이 했다라는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최순실 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방기했다. 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역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런데요, 오늘 이 최순실 씨의 판결과 더불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색어가 굉장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룹 재벌 오너로서 지금 실형을 받고 구속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아마 가족 간 분쟁에 있어서는 좀 그때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랬죠. 처분을 면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이 네. 면세점 그 관련해서 70억 원을 이제 그 제공한 혐의 이걸로 해서 지금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일단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SK 같은 경우는 제안을 받았지만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면했지만 이번 신동빈 장 같은 경우는 70억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단 걸렸고 그래서 오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70억을 줬다가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최순실 측으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고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설령 롯데 측으로 다시 그것이 반환이 됐어도 그거를 뇌물로 봤다는 게 이번 재판부가 굉장히 저 부분은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네. 생일을 앞두고 정말 굉장히 우울한 생일을 맞게 됐고요. 지금 대한스키 협회장이어가지고 평창올림픽 시작되자마자 평창에 가서 계속 상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스키 협회장 직무 역시도 이번 그 판결 때문에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롯데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글쎄요. 지금 제2 롯데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롯데그룹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투자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제주도 내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설 연휴 기간에요. 은행 창구 당연히 문을 닫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는 가능한데요. 해외 송금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미리 챙기셔서 은행 업무에 차질이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은행이요.
이 몇 개월 전부터 설 연휴 동안 거래 시스템을 중단하겠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중단하겠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공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다시 거래 시스템을 가동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편함 때문이겠죠, 소비자들의? 네, 우리은행이 지금 그 보안과 전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 그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흘 동안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금융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저것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었는데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요. 일단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금융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설 연휴 때 현금을 많이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어르신들, 부모님들 용돈도 드려야 되지만 조카들 세뱃돈 때문에 빳빳한 신권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지급기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조카들 세뱃돈은 도대체 얼마나 줘야 할지 매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가 드는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잠깐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0,000원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중고등학생은 5만 원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3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5만 원이 대세였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팽팽했습니다. 10만 원을 주느냐 5만 원을 주느냐. 이 조사 결과로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조금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조카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내 지갑이 얇을 때와 내 지갑이 두둑할 때로 나뉘고 있습니다. 내 지갑이 얇을 때는 초등학생은 10,000원, 중고등학생은 3만 원, 대학생은 5만 원, 일명 135 원칙이 적용되고요. 삼촌 지갑이 좀 두둑하다라는 설날에는 초등학생 10,000원, 초등학생들은 변함이 없네요. 계속 10,000원이네요. 중고등학생이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10만 원으로 150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갑이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요? 이유종 기자, 올해는 135 원칙입니까? 150 원칙입니까? 저는 350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50이요. 초등학생들에게 꽤나 인기를 끄겠군요. 네, 말만 이렇게 하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요, 그 초등학생도 한 3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생도 한 5만 원, 그리고 10만 원 정도 챙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주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예계 소식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확인해 보시죠.